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최근에 비즈니스 출장 때문에 방송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뭐 하와이, 뭐 이제 서부에 있는 주들, 그리고 동부 뭐 뉴욕 이런 주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보적인 주들이 전통적 가치에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애국심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애국심이나 종교 같은 전통적 가치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 센터 NORC하고 공동조사에서 미국 사회 변화가 확인됐다. 그렇게 보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 센터는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인 1,010명을 상대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애국심을 꼽은 응답자는 3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 같은 여론조사에서 애국심을 선택한 응답자가 70%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5년 만에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특히 30세 이하 젊은 층 응답자 중에서 애국심을 지목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미국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요새 학생들 보면. 그리고 막 갓 졸업한 그런 그 신입 사원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민간 신입 사원 그리고 뭐 시청 뭐 시청 꼭 시청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젊은이들 보면은 애국심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심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애국심을 꼽은 비율이 59%였습니다. 종교가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9%였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적어진 거예요. 1998년 여론조사에서는 중요한 가치로 종교를 꼽은 응답자가 62%였습니다. 또 역시 젊은 층 응답자는 31%만 종교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노년층은 연장자층은 55%로 종교에 대한 평가가 높았습니다. 자, 자녀 양육이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같은 기간 59%에서 3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도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또 공동체 참여를 꼽은 응답자는 2019년 조사에선 62%였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27%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돈, 머니가 중요하다 이렇게 꼽은 응답자는 늘어났어요. 이건 슬픈 현실이에요. 사실 인생에서 돈이 다는 아닌데. 어쨌든 1998년 조사에서 돈을 선택한 응답자는 31%였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43%로 급등했습니다. 공화당 선거 전략가 빌 맥킨터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분열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수십 년간의 경제적 불안감이 전통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놀랍게 변화하는 미국의 추상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자, 그리고 오늘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에만 129번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약점이죠. 자,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해당 학교 출신 28살 여성의 총기 난사로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 이렇게 모두 6명이 숨지는 총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내에서 발생한 129번째 총기 난사 사건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 총기 규제법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총격 사건이 지금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오늘 아침, 그러니까 미국에 이게 총기가 있기 때문이다. 총기 소지를 합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그 말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미국이 총기 소지를 합법화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됐습니다. 옛날부터. 예. 그걸 이제 갑자기 다 수거할 수가 없어요. 총기를. 3억 정이 넘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골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하는 데만 몇 시간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은 스스로
지켜야죠. 그래서 총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백그라운드 체킹 중요하고 또 금속 탐지기 설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솔직히 강성진보, 진보 진영에서도 총기 소유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캐런 베스 예를 들면 LA 시장 같은 경우에도 총기 소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와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총기가 여기저기 다 풀렸기 때문에 합법 총기, 불법 총기 다 합법 총기를 다 수거하면 이제 불법 총기 갖고 있는 사람만 더 난동을 부리게 만드는 일이 되거든요. 이게 총기 난사를 범한 사람이 트랜스젠더입니다.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드리 헤어. 메트로폴리탄 내셔빌 경찰국은 오늘 오전 10시 13분 총격 관련 신고를 받고 버튼힐스 블러바드에 위치한 커버넌트 스쿨로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드리 헤어,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치극을 벌이던 중에 출동한 경찰하고 대치극을 벌이던 중에 오전 10시 27분 건물 2층에서 경찰총에 맞아 숨졌고요. 헤일은 돌격형 소총 2자루 그리고 권총 1자루를 소지했고 범행 전 학교 입구와 감시 지역 등을 포함한 자세한 약도를 그려서 범행에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숨진 피해 학생은 에블린 디카우스 그리고 헤일리 크럭스, 윌리엄 키니 이렇게 모두 9살밖에 안 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 사립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 숨진 교직원은 올해 61세 신시아 피크 그리고 마이크 힐 그리고 60세 캐서린 쿤스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캐서린 쿤스는 커버넌트 스쿨 교자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총격범의 계획 범죄에 대한 동기를 비롯해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트랜스젠더라는 것만 일단 밝혀졌고요. 해당 사건은 올해 2023년에만 미국에서 일어난 129번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교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총기 규제법에 대한 신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총기 규제를 해도 이런 일이 예방이 안 돼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총기 문제는.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뉴스죠. 사상 최대 반정부 시위로 코너에 몰리게 된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라고 부르죠.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총리가 방탄용 입법이란 비판을 받아온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패 혐의 재판을 무마하는 데 결국 실패한 셈인데요.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씌워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일 높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하고 비슷하게. 그 강요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제 와서. 왜냐면은 왜 욕을 먹고 있는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은 제 럼블 채널 통해서 여러분께 많이 전했습니다. 링크 다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소재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의 기드온 라핫 선임연구원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수십 개 집단이 한 목소리로 들고 일어났던 만큼 사법 정비 입법 연기 발표에도 일부는 계속 시위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설령 시위가 완전히 멈추더라도 몇 분 안에 다시 거리로 뛰쳐나가서 시위를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라고 라핫 연구원은 덧붙였는데요. 이스라엘군 정보국장 출신으로 현재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타미르 하이만도 입법 연기만으로는 시민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역부족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벤자민 네탄야후가 이런 개혁을 추진한 것이 실수였고 향후 사법개혁 재개 원동력이 될 모든 것을 보류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시위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권한 축소 시도 하나만을 이유로 이스라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쉽게 진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지켜볼 때. 1996년에서 1999년 그리고 2009년에서 2021년 이렇게 이스라엘 총리를 지냈습니다. 네탄야후가요. 그래서 보수 이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어요. 벤자민 네tan야후를 보면은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개신교 신자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에도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친이스라엘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시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너무 독재적으로 나가고 있다. 벤자민 네tan야후 그 체제로 다시 돌아오면서 뭐 그런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는 분명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진보 진영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싫어하고 있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에 무신론자가 많아요. 예,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저기 신자라고 구약이죠. 구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네tan야후 정권이 의회에서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강행한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 미국. 뭐 민주당에서 가끔씩 비판 목소리 내고 있긴 하지만 민주공화 당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나면 그 다음날 무조건 갑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그동안에 역대로 굉장히 중요시하다는 걸 중요시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그 뭐 배우의 로스차일드가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도 아마 잘 아실 거고. 그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막강하다는 건 그건 여러분께서도 아셔야 돼요. 미국의 문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 정치, 연예, 뭐 외교, 무역. 제가 볼 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요. 뭐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 아닙니까? 닦아놓고. 진보 진영이든. 또 조지 소로스는 이스라엘 또 별로 안 좋아해요.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편,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친 이스라엘 대통령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이제 사실상 친미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으니까요. 중동에 있는 대부분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또 안티 미국 아닙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이 이제 친미로 이끌었죠. 지금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안티 미국으로 돌아서고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군 장병들조차 찬반이 갈리면서 군 조직 내부에 정치색이 침투하는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죠.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완전한 민주국가는 없다. 미국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민주국가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미국이 굉장히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딥스테이트 진영이 워낙에 세고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냥 민주국가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이거 파고들면은 이 컨트롤이 이 그림자 정보 컨트롤이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께서는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제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 저는 미국이 그렇게 결코 민주국가라고는 안 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9일 벤자민 네tan야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네tan야후 총리하고 통화를 하고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우려도 표시를 했어요. 네tan야후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사법 정비 입법을 둘러싼 분열로 연정이 붕괴할 위험이 초래되고서야 이번에 입법을 연기한다는 발표를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께서 근데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은 물론 뭐 이제 좀 멋있으려고 솔직히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에서도 뭐 안티 이스라엘 목소리 내고 뭐 그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과 같이 가는 그런 국가예요. 뭐 민주당이 잡든 공화당이 잡든 물론 뭐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약간 안티 이스라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그 로비 파워도 엄청나고 그 히스토리를 알면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도 그렇고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 돌아온 것 배경도 놓고 보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친이스라엘 국가다.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루 소셜. 오늘은 트루 소셜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맨날 트위터만 봤잖아요. 그죠? 트루 소셜. 워싱턴 익자미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Only one quarter of Democrats want Biden to run in 2024. 2024년 출마 민주당원들 중에서도 4분의 1만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바이든이 정치 야욕이 그 누구보다 큰데 과연 불출마를 선언할까요? 저는 출마한다에 배팅을 합니다. 자, 팍스뉴스에 나온 건데요. 트럼프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팍스뉴스가 보도했고요. 트럼프가 압도적입니다. 54% 지지율이. 다음 론 디샌티스 26%입니다. 펜스 7%, 니키 헤일리 4%, 리스 체인이 3%. 이 7%는 완전히 안티 트럼프 표일 것 같아요. 저기 트럼프 대선 캠페인인데 이걸 보면은 paid for by Trump Save America Joint Fundraising Committee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소로스 얼굴도 넣었어요. Help President Trump fight back against the Soros money machine. 이제 조지 소로스하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뉴욕주에 있는 그 검사가 소로스 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트럼프를 기소하려고 기소 지금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죠. 자, 탐사보도 기자 세라 카터입니다. 이 사람도 정말 진실 많이 폭로했죠. 예,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됐다는 것 특종 터뜨렸던 기자입니다. 세라 카터. At Real Donald Trump on Hannity demonstrates that he is a true leader with actual ideas that can impact our nation's future and take the world in a safer and more prosperous direction. 보통 누구 지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세라 카터가 이번에는 트럼프를 확실하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What we have suffered under the Biden admin is pathetic and dangerous. 바이든 administration, 바이든 정부 미국을 몰락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2024 can't get here fast enough. It all comes down to leadership. 리더십이 중요하다. 2024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께 얘기하지만 2024년 대선 공화당이 과연 이길지 불안해요. 이건 게이트웨이 펀드인데요. Nearly 300 suspected terrorists apprehended crossing open border in fiscal year 2023 to date. 자, 300명 테러 용의자가 국경을 지나서 미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Mostly at northern border. 이번엔 또 북쪽이에요. 캐나다 쪽에서 이렇게 건너왔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총기 난사범 사진이에요. 참 이런 기관총을 들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기관총은 아닙니다. 예. 자, 최근 들어 월마트가 많이 셧다운 당하는 이유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의 현 주소예요. 자, 트럼프가 트위터로 복귀할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 Truth is incredible. But at that time, I was using Twitter. Now I use Truth. Although they want me back on Twitter desperately. Are you going to go back? Well, we'll talk about that at some point. But I love Truth. I think Truth is incredible. It's up, I think, 389%. It's the hottest thing there is. By the way, Elon Musk revalued Twitter at only 20 million. Well, it was not. Not 20 billion, I'm sorry. No. But he did a big favor by letting people know how corrupt our government is, because that's essentially what it is. But they